이학수는 학수고대다. 도민분들, 주민분들의 가려운 걸 긁어줄 수 있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게 제가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활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의회 평택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학수 의원이라고 합니다. 도민이 학수고대하던 일, 이학수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입성하기 전에 한 30여 년 동안 이제 미용 일을 했었어요. 이제 미용 지부장 또 경기도 미용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운영하면서 미용인들의 처우 개선이나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상식적인 이야기들로 다가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법과 많이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거리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남발하지 않았다라고 해놔야 되나요? 허가제에서 이제 신고제로 변하면서 좀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미용인들은 보통 보면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면 뭐 한 새벽 6시 뭐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신부 올림머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하다 보면 밤 10시, 11시까지 일할 수 있는 기간들이 굉장히 긴데 실질적으로 그 대가성에 대한 답도 잘 못 받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의원이 한번 되면 어떨까? 그래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학생 인권 조례, 그 다음에 가미락급 해소, 유보 통합, 그리고 또 이제 뭐 과학고 증설이라든가 그리고 에드테크로 또 만들어가는 그런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선되고 처음으로 학교 방문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지역구만. 일단 신도시 부분은 아마 평택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도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들어오면서 문제점 되는 게 과밀학급도 문제가 되지만 또 학군 조정에 있어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가까이 보내고 싶은 게 부모 심정인데 뭐 과밀이라고 해서 저기 멀리 보낸다든가 또 이제 1.5km가 안 되면 통학버스도 안 해준다 그러고 율포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학교까지가 한 1.3km 정도 되더라고요. 부모님들하고 이제 같이 걸어갔다 오는데 과연 이렇게 위험한 곳에 아이들이 그 규정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걸어서 다닐 거리가 되는가라고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통학버스를 만들어준 계기들도 있거든요. 학생들을 위해서 무언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의 미래를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보면서 가장 흐뭇하고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만약에 하기 위해서 학교를 증축을 한다. 학교를 어떻게 보낸다. 그럼 여기 시대적인 차이점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도시로 이사를 가서 도시에서만 신도시로만 살려고 하는데 지금 농촌 학교들은 소규모 학교에 아이들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에 웹툰이나 전문성을 키워서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게 된다면 악기가 전문적으로 될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전문적으로 된다면 과연 부모들이 그 아이를 과밀학급으로 한번 보내려고 하겠냐고. 그럼 이 과밀학급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촌 학교를 특성화식으로 만들어줘라.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경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경험이 앞으로 사회의 발판이 되고 그 경험을 인해서 얘기하는 거. 책 속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와 자기가 경험을 직접 해보고 한 얘기는 아마 차원이 틀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보면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다른 방면 체육으로 뛰어나고 어떤 방면은 유튜브로 뛰어나고 어떤 애는 그림을 잘 그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 아이가 성장을 함에 있어서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자기가 태어나면서 자기가 타고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평택 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경기도 이제 유일의 국제 무역항인데 문제점들 중에 보면 다양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자동차 물동량이 1위고 컨테이너 물동량 4위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여지는 건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세간적인 문제라든가 또 다양한 이제 평택항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배가 들어왔는데 작은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인천항이나 부산항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그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평택항을 외면하겠죠. 그럼 결론은 인천항이나 부산항 쪽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론은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생겨나겠죠. 또 막상 요즘은 이제 뭐 중국이나 다른 외국 같은 사례들 보면 항이라는 게 그냥 물류의 도시만은 아니라고 봐요. 요즘은 이제 친화적인 문화 공간 그리고 사람들과 물류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제 도시로 형성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론은 일만 하다 보니까 모든 교통체증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점들이 발생하다 보니 그전에는 10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지금은 1시간씩 걸리고 평택항 이제 특별위원회를 좀 구성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여를 해서 하나하나씩 짚어가고 또 이제 문제점들을 조금씩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를 마신다든가 밥을 먹는다든가 술을 한잔 하는데 학수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항상 뭘 할 때 기억나는 이 학수. 일도 잘하지만 보고 싶다? 뭐 이런 사람이 좀 기억이 남고 싶어요.